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챌린지 리그 네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탑걸과 아나콘다의 경기입니다. 양 팀의 경기 전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탑걸과 아나콘다 두 팀 다 시즌2부터 참가를 했죠. 탑걸은 6경기에서 2승 4패, 아나콘다는 6경기에서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은 두 번 맞붙었는데요. 첫 번째 맞대결은 바로 데뷔전, 신생팀 평가전이었습니다. 1대0 탑걸의 승리였고요. 체리나 선수의 골로 승부가 결정 지어졌습니다. 이때는 두 팀 다 5인 체제일 때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맞대결은 바로 시즌2 정규 리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대1로 비긴 가운데 승부차기 끝에 탑걸이 다시 한번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득점자는 신하영 선수 그리고 윤태진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당시 탑걸에는 아직 탑걸의 현 에이스 김보경 선수가 합류하기 전이었습니다. 챌린지 리그에서는 각각 1승 그리고 1패를 안고 있습니다. 시즌2 3라운드부터 양 팀은 와일드카드를 영입하게 됩니다. 탑걸은 김보경 선수를, 아나콘다는 노윤주 선수를 영입하게 되죠. 와일드카드를 영입하고서는 첫 맞대결입니다. 상대 전적은 평가전을 포함하면 2승 2패, 정규 경기만 포함하면 1승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감독의 성적입니다. 최성용 감독 1승, 현영민 감독은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탑걸은 3골에 12실점, 아나콘다는 5골에 14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탑걸도 아나콘다 못지않게 상당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양팀의 공격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탑걸은 3골 가운데 1골, 김보경 선수의 프리킥 골이었죠. 이 한 골을 제외하고 나머지 2골이 자책골이었어요. 극심한 골 가뭄이고요. 아나콘다는 박은영 1골 1어시, 윤태진 선수도 1골 1어시, 노윤주 키퍼 1골, 그리고 지금은 잠시 은퇴했지만 신하영, 최은경 선수가 각각 1골씩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성용 감독의 탑걸은요, 투투 들고 나왔습니다. 아유비 키퍼 그리고 유빈 체리나가 수비에, 문별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김보경 선수와 함께 선발 출전을 했고요. 감미연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영민 감독의 아나콘다 역시 투투 전술 들고 나왔습니다. 노윤주 키퍼, 수비에는 주시은, 차이리 듀오가, 공격에는 박은영, 윤태진 투톱으로 나섭니다. 김다영 선수가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탑걸은 감미연 선수, 문별 선수, 그리고 체리나 선수 이 3명이 3인 로테이션 교체를 가져갔습니다. 후반전에 현영민 감독이 깜짝 놀랄만한 전술을 들고 나옵니다. 예고편에서 살짝 보여지기도 했습니다만 노윤주 선수의 필드 데뷔죠. 박은영 선수와 더불어서 빅앤 스몰 조합 공격 라인을 이루고요. 윤태진 선수가 수비로 쳐집니다. 그리고 백업 키퍼로 김다영 선수가 들어오게 되는 전술이거든요. 그리고 차이리 선수가 주시은 선수와 교체로서 또 활약을 하게 되는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탑걸이 아나콘다를 1대0으로 누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득점자는 유빈 선수가 전반 10분에 득점을 했습니다. 양 팀의 경기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슈팅 숫자 16개 대 24개, 유효슛도 2개 대 6개, 아나콘다는 골대도 2번 맞췄고요. 이 경기를 보신 분들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공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나콘다가 우세한 경기였다. 훨씬 많은 찬스가 분명히 있었고요. 득점과는 별개로 아나콘다가 공격적인 면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패스 지표는 79개 대 61, 43개 대 32. 자, 그러니까 탑걸은 최성용 감독이 패스 플레이, 빌드업 축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방에서부터 그리고 아유미 키퍼로부터 패스를 시도하는 노력이 많았고요. 성공률 면에서, 정확도 면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떤 탑골의 노력이 보였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세트피스 숫자는 거의 동일하군요. 많은 숫자에 킥을 했습니다. 김보경 선수, 윤태진 선수, 그리고 여기는 주시은 선수까지요. 많은 킥을 했고요. 또 탑걸에서 김보경 선수가 드리블 돌파로서 또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여줬죠. 수비 지표도 살펴보시죠. 양 팀 다 김보경 선수 그리고 윤태진 선수의 중원 싸움이 엄청 났거든요. 평점에서 보시겠지만 두 선수의 커트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나콘다가 수비 지표에서도 조금 더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죠. 김보경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차혜리, 박은영, 윤태진 세 선수의 압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자, 세이브 숫자에서는 아유미 키퍼가 또 어마어마한 선방 쇼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세이브가 없었다면 아나콘다의 첫 승으로 갈 수도 있었던 경기 양상이었거든요.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탑걸의 평점입니다. 주장 체리나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체리나 선수 아까운 골 찬스가 있었습니다. 김보경 선수의 코너킥이었죠. 체리나 선수가 무릎으로 맞춰내면서 니슛을 해냈습니다. 빗나갔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였어요. 만약에 유효슛으로 연결됐다면 노윤주 키퍼라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임팩트였거든요. 아까웠습니다. 매 경기 결정적 찬스가 체리나 선수에게 한 번은 오고 있습니다. 그게 골로 연결된다면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체리나 선수 분명히 운동신경도 좋고요. 공격적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자, 많이 끊기기는 했습니다만 유빈 선수와 더불어서 후방에서 빌드업 시도를 했던 것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주로 체리나 선수가 유빈 선수에게 연결하거나 혹은 체리나 선수가 김보경 선수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빈 선수가 아무래도 주 패서이기 때문에 유빈 선수의 패스 미스가 날 때 수비 커버를 잘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태진 선수의 강력한 슛이 있었는데요. 헤더로 슛블락을 했어요. 그런 좋은 장면도 있었고요. 또 흘러나온 볼을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상대의 역습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연속 수중전이었습니다. 지난 발라전처럼 강력한 비가 내리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웠을 텐데요. 확실히 경험이 쌓였죠. 2연승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감미연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교체 출전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리나, 미연, 문별 3인 교체 로테이션으로 이 경기가 돌아갔거든요.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 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요. 외관상 좀 여리여리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확실히 깡다구가 있습니다. 공을 피하지 않고 몸으로 받아내거든요. 또 결정적 수비 장면도 있었습니다. 유빈의 패스 미스가 있었고 윤태진이 커트하면서 들어가는 상황. 뚫렸으면 1대1도 허용할 수 있었는데요. 감미연 선수가 미리 차단을 하는 좋은 수비도 있었습니다. 볼터치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수비적으로는 매 경기 꾸준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포지션이 공격 쪽에 가깝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김보경과의 연계, 슈팅 더 나와야 되고요. 체리나 선수와 김보경 선수의 합이 좋기 때문에 체리나를 포워드로 올리고 미연 선수를 디펜더로 내리는 게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최성령 감독이 추구하는 것은 일단 빌드업 축구이기 때문에 감미연 선수의 패스 능력이 더 발전해야 뒤로 놓고 앞으로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는 체리나 선수가 후방에 위치하고 감미연 선수는 공격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지표 김보경 선수와의 연계 좀 더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유미 키퍼에게는 평점 9.5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유미 키퍼 2경기 연속으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미 키퍼를 넘버원 키퍼로 꼽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슈퍼리그 키퍼들도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경기력 굉장합니다. 세이브 6개, 2개는 슈퍼 세이브였습니다. 캐치 4개, 클리어 하나. 그리고 역시나 후방 빌드업의 팀 컬러와 맞게 스로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골킥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더 좋아졌거든요. 김보경 선수가 잘 받아내면서 역습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에리 선수가 두 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 슈퍼 세이브였거든요. 윤태진 선수의 프리킥, 차이리 선수의 슛, 슈퍼 세이브를 이번에도 해냅니다. 지난번 민서 선수의 공을 막았던 것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세이브도 그에 못지않은 멋진 세이브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 윤태진의 땅볼 크로스, 차이리 슛, 이건 아예 캐치를 해버렸죠. 거기서 약간 벽을 느꼈을 것 같아요. 차이리 선수가요. 자, 그리고 윤태진 선수의 중거리 슛을 또 선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또 박은영 선수의 찬스를 미리 나와서 클리어하면서 1대1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최성용 감독이 추구하는 패스 플레이 축구 역시 안정적인 스로우 했다고 말씀드렸죠. 패스 성공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아유미 키퍼는요, 결점이 솔직히 거의 안 보입니다. 골킥마저도 좋아졌기 때문이죠. 물론 본인도 여러 가지 부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탑걸의 2경기 승리의 1등 공신은 단연 아유미 키퍼입니다. 공격력이 굉장히 아직도 골가뭄이 시달리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럼에도 아유미 키퍼가 있었기 때문에 2연승을 할 수 있었던 탑걸입니다. 유빈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골을 기록했습니다. 유빈 선수의 골대녀 첫 골이자 탑걸의 첫 필드 플레이 골입니다. 그러니까 김보경의 프리킥 골이 있었고 두 번의 자책골이 있었지만 필드 플레이 골은 처음이었습니다. 김보경 선수가 뒤로 내주는 패스, 중거리 슛을 했죠. 임팩트도 좋긴 했습니다만 노윤주 키퍼가 알까기 실수를 했어요. 그렇지만 임팩트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뒤로 내주고 슛하는 경우에 유빈 선수가 시즌2를 보면 거의 다 헛발질 내지는 빗 맞춰서 공이 사이드라인으로 나갔거든요. 골라인이 아니고 옆으로 흘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유효슛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임팩트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자, 유빈 선수가 지속적으로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시도를 합니다. 위기 초래도 있었어요. 몇 번 끊기기도 했고, 특별히 실점 위기. 윤태진 선수가 가로채서 슛하는 장면은 거의 실점 위기였거든요. 빗나가서 실점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빌드업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모든 패스가 정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시행착오나 트라이얼 앤 에러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매우 긍정적이에요. 보경 선수나 문별 선수 전방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시도했고요. 최성용 감독의 패스 축구의 핵심은 바로 유빈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척장신의 차수민 선수와의 행보가 비슷하죠. 백지훈 감독이 차수민 선수로부터의 빌드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슈퍼리그에서. 탑걸에서는 유빈 선수가 그 빌드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차수민 선수도 후방으로 내주는 중거리 슛을 잘 맞춰내고 있거든요. 유빈 선수도 약간 중거리 슛을 점점 잘 맞춰내고 뭔가 두 선수의 행보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팀의 결승골 기록한 유빈 선수입니다. 김보경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김보경 선수 역시 골대녀 첫 어시스트입니다. 자, 1차 슈팅이 막혔죠. 그 다음에 공을 소유하다가 뒤로 내주었습니다. 유빈 선수의 중거리 슛, 노윤주 키퍼의 알까기 실책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어시스트 찬스가 있었습니다. 이날 2어시 할 뻔했죠. 김보경 선수의 코너킥, 체리나의 니슛, 들어갈 수 있었는데 공이 나가고 말았죠. 여전히 예리한 킥을, 딜리버리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수비적인 기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커트 23개를 했어요. 윤태진 선수와의 치열한 중원 싸움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상대의 태진, 은영, 해리 3명이 압박을 하는 가운데서도 볼 키핑 하느냐, 그리고 슈팅으로 연결하느냐 아주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외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김보경 선수의 볼 소유가 양날의 검이었던 것 같아요. 장단이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길게 가져가면서 볼 키핑도 하고 팀의 시간도 벌어주는 좋은 역할도 있었습니다만 또 지나치게 오래 소유하다 보니까 또 오버래핑하던 체리나 선수, 또 빈 공간에 있던 미연 선수에게 줄 패스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혼자 해결하려는 좀 모습,
아무래도 본인도 골을 넣지 못하는 공격수 그런 인터뷰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친한 동료들이 한 얘기였습니다만 본인도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무리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이 있었던 볼 소유였고요. 그럼에도 아나콘다의 무기 옵션 1번은 단연 무시무시한 노윤주 선수의 골킥이었는데요. 김보경 선수가 무력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 초반에는 몇 개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전반 중반부터는 거의 다 커트해냈고요. 특히 후반전에는 거의 다 김보경 선수가 따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공격적인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수비적으로 워낙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김보경 선수였습니다. 문별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자, 부상에서 회복을 했습니다만 경기 감각이 다소 좀 떨어져 보였습니다. 이 킥 감각, 특히 패스나 슛. 본인의 주발이 아닌 왼발에 잡혔는데 밋밋한 슛을 했죠. 멘탈적으로도 조금 자신감이 좀 결여돼 보였습니다. 그래도 교체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김보경 선수와 패스를 좀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박은영 선수의 폼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골을 넣기 전에 박은영 선수죠. 찬스에서 좀 더 과감하게 슈팅할 필요가 있고요. 패스도 나가더라도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기 감각 그리고 자신감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회복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역시나 김보경 선수를 보좌할 수 있는 자원은 그래도 문별 선수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나 골맛을 봐야 합니다. 박은영 선수와 비슷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박은영 선수의 루트 골맛을 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분명히 문별 선수에게도 필요한 것은 역시 골인 것 같습니다. 최성용 감독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탑걸이 2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위죠. 슈퍼리그 진출에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팀의 첫 필드골도 터졌어요. 여러 가지 물꼬가 많이 터진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성용 감독은 패스플레이 빌드업 추구하고 있죠. 유빈 선수, 리나 선수 실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독려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탑걸이 좀 더 패스플레이를 장착한다면 멋진 팀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여전히 골 가뭄입니다. 유빈 선수의 골이 있었습니다만 럭키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상대 노윤주 키퍼의 자책성 플레이도 있었잖아요. 자, 문별 선수가 복귀했는데 감각이 좀 떨어져 보여요. 다음 경기 예고편에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인 것 같긴 한데요. 김보경 선수가 여전히 좀 외롭습니다. 그리고 김보경 선수 역시도 패스플레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골을 해결해야 하기도 하지만 패스로 풀어가야 하는 그 컬러에 좀 맞춰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도 본인을 보조하는 선수들과 연계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어떤 구력의 차이도 있고요. 하지만 좀 더 맞춰가는 연습 필요하겠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이 공격수들 간의 연계 필요하고요. 문별 선수, 미연 선수 이 공격력, 패스 능력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절대 시간도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체리나 선수가 오히려 공격적인 면에서 김보경 선수와 잘 맞는 모습이 매 경기 한두 차례씩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리나 선수를 포워드로 올리기에는 또 유빈 선수를 수비로 커버해주는 장점도 있고요. 두 선수 간에 유빈, 리나 선수 간에 패스 조직력이 조금씩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체리나 선수를 확 올리기가 그럴 거예요. 밸런스를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노윤주 선수의 골킥을 컨트하는 연습 아주 적중했죠. 특별히 김보경 선수의 수비적 기여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냉정히 보면 이날 경기 상당히 밀렸어요. 아나콘다한테. 아유미 키퍼가 아니었다면 멀티 실점 분명히 가능했던 경기였습니다.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가 원더우먼전입니다. 탑골도 평가전 포함해서 원더우먼에게 이긴 적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3전 전승으로 슈퍼리그에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2위를 할지 아니면 그마저도 안 돼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아나콘다의 평점입니다.
주장 박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박은영 선수 역시 골이 보약입니다. 역습 상황일 때나 공간이 열렸을 때 이제는 지체 없이 슛으로 연결을 해버립니다. 그 중에 밋밋한 슛도 있었지만 퀄리티 있는 슛이 더 많았습니다. 이 슈팅 5개를 했는데 골포스트도 한번 맞췄죠. 이전 같으면 긴 퍼스트 터치, 긴 드리블로 한 3번 드리블하면 꼭 골키퍼가 잡기 좋게 돼버렸는데 이제는 잡으면 지체 없이 슛을 한다는 겁니다. 박은영 선수 포워드로 기용되면서 믿음의 축구죠. 현영민 감독이 포지션 변경하지 않고 꾸준히 포워드로 7경기째 내보내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은 이 두 부분, 침착성과 집중력인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공이 오면 급해서 퍼스트 터치가 길어지면서 상대 소유권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자, 노윤주 키퍼의 골킥이 굉장히 큰 자산인데요, 아나콘다한테. 원바운드로 본인에게 이제 딱 오는 상황이에요. 공을 잡거나 혹은 헤더를 하거나 어떻게든 맞춰내면 좋았을 텐데,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 결정적 찬스가 올 때 좀 놓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좀 포워드로서 아쉬웠습니다. 박은영 선수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김보경 선수 스타 공격수인데요. 좋은 압박 수비를 펼쳤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또 수비수로서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런데 또 슈팅 능력도 향상되면서 여전히 포워드가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요. 자, 무엇보다 제가 아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한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윤태진 박은영 선수의 원투 패스, 2대1 패스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전에 볼 수 없었거든요. 상상도 좀 어려웠고요. 그런데 보여줬어요. 장족의 발전이고요. 박은영 선수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아나콘다 분명히 지금 팀 전력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골이 안 났고 승만 못했을 뿐이지 그 물꼬만 한 번만 트이면 팀이 확 올라갈 것 같거든요. 자, 박은영 선수도 좋은 발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시은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이날 윤태진과의 킥인 연계 좋았습니다. 마치 박승희, 이정은 같이 시은 선수 밟아주고 태진 선수가 슛이나 패스로 연결을 했죠. 자,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것, 특별히 먼 거리에서는 윤태진 선수가 킥을 했는데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리고 코너킥은 주시은 선수가 담당을 했거든요. 노윤주 선수의 머리를 겨냥한 퍼올리는 패스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좀 자신감이 없었는지 시도를 안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원더우먼 전에서 1차전에서는 박은영 선수가 그 키커를 담당했는데 안 됐고 주신 선수도 잘 안 됐단 말이죠. 이 근거리 킥을 담당할 선수 김희정 선수가 구사하는 그 킥, 퍼올리는 킥을 구사할 선수가 누구일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시은 선수가 만약 계속 맞는다면 구사할 수 있도록 좀 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윤태진 선수, 차이리 선수에게 내주는 좋은 연결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노윤주가 그렇게 세트피스를 가담했는데도 노윤주의 활용이 전혀 안 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주시은 선수, 키커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평점이 좀 낮아졌고요. 또 상당수의 세트피스가 끊기면서 또 역습을 허용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노윤주 키퍼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 실점을 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세트피스에 가담을 했죠. 계속해서 엠티넷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스프린트를 해야 됐고요. 체력도 소모되고 집중력도 계속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알까기 실점을 했죠. 평소 그 정도 같으면 노윤주 키퍼가 캐치해냈을 겁니다. 물론 수비가 시야방에도 있었고 올스타전에서 알까기 골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만 노윤주 키퍼의 역량이면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 집중력 저하가 가장 컸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트피스 전술의 희생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포워드로 데뷔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금방 끝났어요. 저희가 경기 시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후반 한 1, 2분 내지는 3분 정도만 실험을 해보고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복귀가 됐죠. 자, 노윤주 키퍼의 아주 좋은 골킥은 경기 내내 꾸준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로 좋은 찬스도
꽤 만들어졌고요. 크로스바를 직접 맞추기도 했고요. 하지만 후반전 들어서는 김보경 선수가 낙하점을 아주 잘 찾으면서 커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노윤주 키퍼의 머리를 겨냥해서 배달된 택배는 윤태진 선수의 장거리킥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윤주 키퍼가 세트피스에 가담한 것, 이거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전술인데. 자, 문제는 집요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딜리버리가 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노윤주 키퍼를 겨냥을 해야죠. 차이리 선수와 더불어서 노윤주 키퍼가 만든 이 높이가 꽤 높은 편이에요. 다른 팀과 비교해도. 그리고 노윤주 선수를 분명히 미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끼로 쓰려면 적어도 3번 정도는 노골적으로 간 다음에 뒤로 빼야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라는 게싱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이 딜리버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노윤주 선수가 한 번 미끼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주시은 선수가 윤태진 선수에게 내줬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수비수들도 노윤주가 올라왔는데 윤태진이 슛하네 하는 딱 첫 장면만 미끼로 노윤주가 활용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윤태진에게만 준다면 김보경 선수를 비롯해서 압박이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 노윤주 선수가 올라가고도 활용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쉬워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점 위기가 결국 이곳에서 비롯됐으니까요. 아나콘다의 키커들은 이 김희정 선수의 킥 플레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김희정 선수를 좀 높게 평가하게 된 이유는요. 물론 이제 퍼올리는 킥을 구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희정 선수는 잘 되는 플레이에 아주 집요하게 똑같은 패턴을 올리거든요. 그게 주명이든 키썸이든 헤더를 할 땐 헤더를 하고요. 또 김희정 선수가 영리한 게 그게 송소이든 또 후방에 쳐진 키썸이든 후방에서 슛을 할 수 있을 때는 또 허를 찔러서 이런 패턴을 만들거든요. 아니면 김가영 선수에게 길게 강하게 때려 넣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패턴을 다양화하다가도 상대가 이거 못 막네 하는 거 있으면 집요하게 그 패턴만을 구사한다는 겁니다. 영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김희정 선수의 킥플레이를 참고하면 아나콘다의 키커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노윤주 키퍼로 돌아오겠습니다. 노윤주 키퍼 공을 내려놓고 하는 킥이 실전에서는 지금 제대로 발휘가 못 되고 있어요. 이제 골킥은 좋은데 공을 내려놓고 하는 킥. 골킥 중에 하나를 내려놓고 찼는데 조금 어설펐고요. 그리고 뒤로 내준 패스 윤태진 선수가 이제 슛을 했는데 아웃사이드에 빗 맞으면서 이제 사이드라인으로 나갔죠. 우리가 연습 장면을 방송에서 봤기 때문에 이 노윤주 선수의 킥이 꽤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실전에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노윤주 키퍼 이날 공격에 가담하랴 그리고 골키핑하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윤태진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진 선수 이날 경기 2골 2어시도 가능했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제가 인상을 받은 게 부상에서 회복한 모두리춘, 정상 컨디션의 모두리춘은 정말 강하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원더전은 부상 때문에 부진했던 게 맞았습니다. 자, 슛도 많이 가져갔죠. 주시은 선수가 밟아주면서 많은 슛을 했고요. 좋은 슛들을 또 아유미 키퍼가 세이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패스도 연결을 했습니다. 이 2골 2어시 가능했던 거 한번 또 돌아볼게요. 먼저 2어시 찬스는 다 차이리 선수의 슛이었죠. 프리킥 찬스에서 패스, 차이리 슛, 아유미의 슈퍼 세이브, 또 경기 막판에 사이드라인 따라서 들어가면서 땅볼 크로스, 차이리 슛을 아유미 키퍼가 캐치해버렸죠. 또 2골 찬스도 있었습니다. 유빈의 공을 가로채서 슛을 했는데요. 빗나갔어요. 니어 포스트보다는 파 포스트가 좀 열려 있었는데 니어로 가면서 공이 빗나갔습니다. 또 예고편에서부터 나왔던 찬스였죠. 감미연 공을 스틸해서 들어가면서 유빈은 드리블 돌파로 제끼고 슛까지 했던 아유미 키퍼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 각도가 들어갔냐 안 갔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은 옆구불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의 찬스 중에 하나만 연결했어도 팀이 동점돼서 승부차기 혹은 2골을 연결시켰으면 역전도 가능했겠죠.
윤태진 선수는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번 경기 끝나고도 혼자서 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번 경기는 부상 때문에 부진했다면 이번 경기는 팀이 잘하고도 그리고 본인도 잘하고도 져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윤태진 선수도 김보경 선수와 대등하게 정말 중원 싸움 했습니다. 커트 23개나 했고요. 김보경 선수 상대 중원 싸움. 그리고 시은, 태진, 슛 패턴 이거 굉장히 유효했어요. 아유미 키퍼가 잘 막았지만 양질의 킥이 꽤 배달이 됐고요. 위협적인 아나콘다의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저는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이번에 챌린지 리그 사실은 자력으로 슈퍼리그에 가는 것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차기 시즌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리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차에리 선수도 두 골이 가능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아유미라는 산을 만나버렸죠. 이 모드리춘 해리케인 라인이 제대로 가동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패턴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 큰 스윙하지 않고 간결하게 발에 맞추는 모습 아주 이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하영 선수의 모습을 시즌2에 좀 복귀해 보면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본인에게 오는 공을 큰 스윙을 하면서 임팩트를 못하고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리 선수는 확실히 지금 운동신경이 좋은 것 같아요. 간결하게 발에 맞추면서 유효슛을 만들어내는 모습 좋았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위치 선정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수비를 할 때나 공격을 할 때나 둘 다 마찬가지고요. 수비력 좋습니다. 커트 9개, 클리어 6개, 슛블락 2개. 수비 지표도 굉장히 준수하죠. 지금 좀 아쉬운 게 이제 패스 능력이에요. 그리고 킥 능력인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갖춰지면 더 강력해질 선수가 분명합니다. 또 공격 시에 세컨볼 집중력, 또 헤더도 보여주잖아요. 경기 막판에. 이런 능력들이 좋아서 포워드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수비도 가능, 공격도 가능한 멀티 자원이고요. 아주 아나콘다 그리고 현영민 감독이 좋은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김다영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일주일에 4번씩 훈련하는데 출전 못하는 건 아쉬운 부분 당연히 있다고 했고 또 한 달 만에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날 볼 터치가 적긴 했습니다만 포워드, 디펜더, 골키퍼 포지션에 다 투입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분명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골킥도 좋았습니다. 원바운드로 아유미 키퍼를 위협하게 됐죠. 그 사이에 박은영 선수가 먼저 헤더 등으로 터치할 수 있었다면 결정적 찬스가 될 수도 있었어요. 백업 키퍼로 물론 훈련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포워드나 디펜더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줬어요. 자, 기본 퀄리티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자, 활용도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영민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아나콘다 7연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슈퍼리그의 자력 진출은 이제 불가한데요. 자,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탑걸의 승리가 전제되어야 되는데요. 기왕 할 거 대승을 해서 원더우먼의 골득실을 줄여줘야 되고요. 또 발라전 최종전에서 아나콘다의 또 대승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날 탑걸 경기 좋은 경기력 보여줬어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요. 자, 그리고 찬스도 많이 만들었는데 골이 참 안 터졌습니다.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다영 선수가 서브 키퍼로 연습했던 것 사전에 있었어요. 방송 분량에. 그리고 노윤주 선수가 필드로 연습한 것도 있었고요. 준비된 플랜이었고요. 하지만 이 실험 시간이 꽤 짧았습니다. 예, 한 2, 3분밖에 하지 못했는데요. 계속 지속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선 원래 포메이션으로 회귀를 했죠. 그리고 윤태진 선수. 야, 부상 회복된 에이스 윤태진 선수의 능력은 확실하다는 거 저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리고 탑걸에게 평가전 포함해서 3패를 했습니다만, 자, 0대1 패배, 시즌2 땐 1대1 비긴 가운데 승부차기 패, 이번 챌린지 0대1. 굉장히 근소한 차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경기는 김보경 선수라는 스타 플레이어가 들어오고 첫 경기였는데요. 오히려 공격력은 아나가 압도했다는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희망적인 부분이에요. 자, 결국은 이 부분이죠. 노윤주의 세트피스 가담?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1차전 키커 은영, 2차전 키커 시은, 두 선수 다 노윤주의 머리에 하나도 딜리버리를 못했다는 점 아쉬웠죠? 그리고 노윤주 키퍼의 거듭되는 스프린트, 체력 저하, 집중력 저하로 결국은 실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공격 패턴도 다양화됐어요. 시은이 밟아주고 태진이 슛하는 거, 그리고 태진, 해리, 모듈이 춘 해리케인 라인이 새롭게 가동이 됐습니다. 두 골을 진짜 넣을 뻔했는데 아유미 키퍼가 신들린 선방을 한 거고요. 또 한 장면이었습니다만 태진 은영의 원투 패스, 이대일 패스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박은영 선수가 이전과는 다르게 열리면, 그리고 역습이 되면 시원하게 마무리 슛을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패턴이 나왔다는 거, 이거 아나콘다의 경기력 분명히 향상이 된 거고요. 또 대부분의 상대 역습을 차단해왔습니다. 선수들의 압박 수비도 좋고요. 체력도 꽤 좋아져 보였어요. 현영민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믿음의 감독입니다. 특히 선수들의 입장에서 박은영 선수를 포워드로 꾸준히 기용해 주는 것. 물론 저도 여전히 박은영 선수가 수비 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믿고 투입해주는 면에서 굉장히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결과로 닿지 않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자, 아나콘다 경기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경기 있고요. 발라드림전입니다. 경석이 듀오를 필두로 만만치 않은 전력이죠. 쉽지 않은 상대지만 연패를 끊고 과연 1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8연패까지 기록을 할지요. 분명히 지금 팀 전력이 올라왔습니다. 이 팀도 한 번만 연패를 끊고 이기면 현영민 감독이나 선수들이나 확실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탑걸입니다. 체리나 7.5점, 감미연 6, 아유미 9.5점에 MOM, 유빈 8.5, 김보경 8.5, 문별 6, 최성용 감독 8.5점입니다. 아나콘다입니다. 박은영 7점, 주시은 6, 노윤주 8, 윤태진 8.5점에 민트별, 차혜리 8, 김다영 7, 현영민 감독 6점입니다. 챌린지 리그 순위표 다음과 같습니다. 탑걸이 2승으로 선두에 올라 있고요. 2위는 원더우먼, 골득실 플러스 3으로 2위입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탑걸이 3승을 하고 그리고 아나콘다가 다음 경기 이기면 원더 발라 아나가 1승 2패로 서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때 역시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순으로 따질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원더우먼이 탑걸에 승리하고 발라도 승리하게 되면 아나콘다는 3패가 되고요. 탑걸 원더발라가 2승 1패로 또 물리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골득실부터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탑걸이 이기고요. 그리고 발라가 이기면 탑걸 발라가 또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물론 아나콘다도 희망은 있습니다만, 산술적으로. 하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챌린지 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여전히 키썸 선수 2골로 선두고요. 유빈 선수가 본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챌린지 리그 도움 순위입니다. 김보경 선수가 본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골대녀 역대 득점 순위입니다. 보고 가실게요. 역대 도움 순위도 보시겠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입니다. 이제 5경기, 6경기 매치업은 다 정해졌습니다. 불나방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1위 팀은 다이렉트 승격, 2위 팀이 불나방과 붙는데요. 하석주 감독이 매경기 오면서
선수들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플레이오프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다음 경기는 탑걸 대 원더우먼의 경기입니다. 자, 원더우먼과 탑걸, 새로운 사령탑과 함께하고 있고요. 원더우먼은 더 이상 송소희 주명의 시대가 아니죠. 키썸 홍자 김가영을 영입했고요. 그에 비해서 탑걸은 변화 없이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탑걸이 3승으로 다이렉트로 승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더우먼이 이겨서 양팀 다 2승 1패가 되고 최종전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될지요.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제 챌린지 리그도 막바지입니다. 이번 경기는 라이벌 경기답게, 그리고 창단 동기들 간의 대결답게 매우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아나콘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서운 창을 가지고 공격을 했고요. 또 탑걸은 아유미라는 아주 탄탄한 방패로 결국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탑걸은 3승을 할지 2승 1패를 할지, 그리고 슈퍼리그의 진출 여부가 관전 포인트일 거고요. 아나콘다 역시도 신락 같은 희망으로 슈퍼리그 진출 여부를 다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1승을 기대해 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